안녕하세요, 박희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 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의 아토피 피부염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일부 특정 개인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토리 리트리버, 불독 같은 이와 같은 개들은 아토피에 취약한 견종으로 자주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겐, 진먼지기,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곤충, 실내의 먼지나 담배 연기, 화학물질, 겨울철에 건조한 실내 공기, 실내의 난방으로 인한 습도의 부족,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따른 피부 장벽이 약하게 되는 증상, 이와 같은 것들이 환경적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특정한 단백질, 소고기나 닭고기, 유제품, 계란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아니면 곡물, 밀, 옥수수 등이나 특정 첨가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 장벽의 기능 저하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 또한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 다음으로는 기생충 및 세균 감염입니다. 벼룩, 진드기, 곰팡이 등의 감염으로 인해 피부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아토피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또한 불분명합니다. 그중 많이 알려진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고 면역 과민 반응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려움증입니다.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부위를 긁거나 핥는 행동을 보입니다. 사탕발이라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으로 피부 발정 및 염증입니다. 귀, 얼굴,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발, 입 주변 등의 피부에 접히는 부분에 붉은 반점이나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듬, 딱지, 각질 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염증 부위에 비듬이나 딱지, 각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증상으로는 탈모입니다. 심한 경우에 해당 부위의 털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카는 강아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주 성분은 사이클로스포린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염증과 가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아토피카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아토피카의 작용 기전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활성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에 관련되는 림프구가 몇 가지 있는데 B림프구, T림프구, NK셀 등 몇 가지의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이클로스포린은 일반적으로 면역체계에 관련된 T림프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우리 몸의 면역에 관련된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서 면역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카는 10mg와 25mg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토피카 10mg에는 사이클로스포린 10mg이 함유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체중이 4kg에서 8kg인 소형견들에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토피카 25mg는 사이클로스포린 25mg가 함유되어 있고 체중이 중간 정도인 4에서 15kg의 중형견 이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카의 용법 및 용량입니다. 체중 1kg 아토피카의 용법 및 용량입니다. 체중 1kg당 사이클로스포린 5mg을 용량으로 식이 2시간 전후 1일 1회 경구 투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체중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카는 초기 4중하는 1일 1회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면 번제를 유지 용량인 이틀에 한 번씩 치료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 4일에 한 번으로 치료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반드시 증상이 호전되는 동도를 판단하여서 치료 간격 및 치료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아토피카를 복용하고 8주가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임상의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 치료는 1일 1회 치료부터 시작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카 투여 시 주의사항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투여하시면 안됩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부영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6개월 미만, 체중 2kg 미만의 계획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독 백신 접종 후 2주 전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백신을 사용하고 2주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악성 질환의 이력이나 현재 진행성 악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질환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드물지만 구토나 점액성, 묽은편, 설사, 위장장애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증이나 과민반응, 식욕부집, 잇몸이 증대하거나 사마귀 모양의 피부 반응, 귓바퀴의 종대, 근육이 약화, 근육의 경련 증상을 보인다면 투약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주 특정 견종에게는 드물지만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토피카와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아토피카는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이나 항생제인 에리스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와 복용 시 사이클로스포린, 아토피카의 혈중의 농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항경련제와 특정 항생제, 병용 사용 시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중 농도가 이때는 또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인 이버맥틴과 밀베마이신과 병용 시 신경독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항생제나 트리메소프림의 항생제 등은 신경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트리메소프림은 일반적으로 요로 감염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과 병용 수여 시 독성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수유 중에 있는 동물들의 투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견과 임신견, 수유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견의 사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수유견은 태반을 통해 유즙으로 분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합니다. 적용사항 주의사항은 다음에 이렇게 띄워놨으니까요. 한 번씩 관심 있으면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토피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카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제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가려움과 염증을 완화시켜 지속적인 피부 개선이 가능합니다.